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혁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접전동 기계요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205에서 226페이지에 해당되는 V벨트 전동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합니다. V벨트 전동의 장점, 벨트의 단면, 규격, 벨트 길이, V벨트의 변형, V벨트의 전달 동력 및 V벨트 전동 설계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인 전동에 대한 내용으로 교재 240에서 25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체인 전동 장치에서 체인의 종류, 롤러 체인의 구조, 체인을 거는 방법, 체인의 길이 계산, 체인의 속도, 속도비, 체인의 유효장력 및 전달 동력, 체인 전동 장치 설계 방법 등을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접 전동 기계 요소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V벨트 전동 장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실제 설계 작업 시 적용할 수 있고, 둘째, 체인의 종류, 체인의 길이 계산, 유효 장력 및 전달 동력 계산과 같은 체인 전동 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설계 작업 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인 전동 장치를 사용하는 거 보면 롤러 체인을 쓰지 않고 사일런트 체인을 쓰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사일런트 체인은 롤러 체인보다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사일런트 체인 사용되는 경우를 보셨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롤러 체인 전동을 사용하지요. 롤러 체인 전동은 축간거리가 짧고 속도비를 확실히 유지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체인의 평균 속도는 2 내지 5m/s가 적당하고요. 현재 산업 현장 체인 전동 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스프로켓 휠에 이가 마멸되거나 체인이 늘어나면서 물림이 불량해지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결점을 없애고 정숙하면서 원활한 운전을 하려 할 때 바로 사일런트 체인 전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일런트 체인 전동은 4 내지 6m/s인 고속에서도 소음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지만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롤러 체인만큼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체인 전동 장치는 롤러 체인이나 사일런트 체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학습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V벨트 규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의 종류를 보면 총 6가지가 KS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M형, A형, B형, C형, D형, E형. 이 중에 M형은 잘 사용을 안 씁니다. 동력 전달용으로. 그래서 5가지를 A형부터 E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A와 H, 치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V형 형태의 각도는 일률적으로 40도 똑같습니다. 단면적, 인장항도, 허용장력을 나타내는데 허용장력은 뉴턴으로 되어 있고 인장항도는 킬로뉴턴, 단면적은 제곱미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V벨트 규격을 표시할 때 V벨트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뿔리의 피친을 지나가는 길이를 유효둘레라고 한다면 그 유효둘레의 길이를 전체 길이를 인치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유효 호칭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호칭 번호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호칭 번호가 100이다 하면 유효둘레 길이는 2540mm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바로 호칭 번호로 벨트 길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벨트의 전달 동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벨트 마찰 계수를 학습을 해보면 여기서 Q라는 힘으로 쐐기 방향으로 V벨트가 눌린다라고 하면 R 방향으로 수직력이 작용이 돼서 그 방향에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V벨트가 전동이 됩니다. 그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우선 힘의 평형을 Q와 이퀄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본다면 결국 수직력이 되겠죠. 수직력 R 값이 결국 양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2 곱하기 가로에서, 그러니까 양면이 된다는 뜻으로 2를 곱한 겁니다. 거기에 가로에서 R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 R 코사인 2분의 알파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힘의 평형으로 Q 값과 이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홈 벽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력 R 값으로 이것을 변형을 해보면 R 값으로 변형하면 아까 Q 값을 결국 전체가 2 가로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2분의 알파 값으로 나눠주면 Q 값을 나눠주면 수직력 R 값이 나오겠죠. 마찰력에 의한 회전력을 보면 회전력은 결국 마찰계수 뮤 값을 수직력에다 곱해서 양면에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2μr 이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μr로 정리가 되는 것을 이 뮤-로 상당 마찰계수가 되겠죠. 이 상당 마찰계수 값으로 곱하면 결국 상당 마찰계수값 곱하기 Q 값을 하면 뮤-Q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찰력에 의한 회전력 P 값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 마찰계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 마찰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V 형태의 각도에 의해서 양면에 작용되기 때문에 마찰계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 마찰계수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마찰계수 뮤-는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홈 벽면 마찰계수를 만약에 뮤 0.25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상당 마찰계수 값을 공식에다 넣고 적용을 해보면 뮤 다시 값은 0.433이 나옵니다. 그래서 0.433 대 0.25를 비율로 본다면 결국 1.733 대 1로 나타나겠죠. 결국 상당 마찰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V벨트는 17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대 173%가 비율로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V벨트의 전달 동력을 계산할 때는 원심력을 무시하는 경우와 원심력을 고려하는 경우, 즉 원심력에 의해서 벗겨지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원심력이 벗겨지려고 하는 경우는 속도가 V벨트 속도가 10m가 넘어갈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원심력을 무시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심력을 무시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을 무시하는 경우는 동력을 계산할 때 H는 1000분의 TeVZ로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그 얘기는 유효장력 곱하기 속도 곱하기 벨트의 숫자를 1000으로 나눴을 때 킬로와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유효장력이 아니고 긴장측장력을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긴장측장력 곱하기 속도 곱하기 벨트의 숫자 가로 아이텔웨인식의 뮤-시타 결국 접촉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뮤-시타 값을 뮤-시타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데요. 즉 식으로 다시 보면 이 가로만 보신다면 아이텔웨인 뮤-시타분의 아이텔웨인 뮤-시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긴장측장력 곱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유효장력과 같아지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심력을 고려했을 때, 즉 벗겨지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면 될까요? 바로 MV 자승을 빼주는 겁니다. 아까 긴장 직장력에서 MV 자승을 빼주면 그게 바로 원심력을 고려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을 본다면 이 벨트의 단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밀도가 있겠죠? 질량. 그래서 그 단위 길이당 질량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벗어지려고 하는 값을 빼주면 그게 바로 원심력을 고려한 동력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V벨트 전달 동력에서 벨트의 숫자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숫자는 전체 동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H킬로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킬로와트로 H0 값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K1, K2 값으로 나눠졌을 때 이것은 벨트 숫자가 V벨트 숫자가 4가닥이 필요한지 5가닥이 필요한지 가닥수로 계산을 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V벨트 전동 설계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벨트 전동 설계의 조건을 한번 8가지인데요. 이걸 대입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15kW를 쓴다면 우선 C형을 선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한번 분리 지름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분리 지름을 한다는 얘기는 PCD를 최소로 하는 게 200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못 다치게 이제 보통 붙이게 되는 200mm짜리가 PCD인데 이걸로 했을 때 바깥 지름은 214mm. 기계 측은 우리가 감속비가 나오겠죠. 결국 감속비는 1170분의 400이 감속비인데 이것은 바깥 지름을 계산할 때는 결국 N2분의 N1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400분의 1170 이렇게 하면 585mm, 바깥 지름으로 계산하면 599mm. 벨트의 속도를 계산하면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을 적용하면 12.25m/s. 여기서 모다치게 가마들 걸기 각도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결국 적은 거에서 큰 걸로 이렇게 동력이 가기 때문에 감속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접촉각은 180도보다 작아지겠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공식에 의해서 180도 마이너스 2 아크사인 20분의 D2-D1 이 공식에 적용하면 156.6도가 되겠죠. 여기서 상당 마찰 계수를 한번 뮤-를 계산을 해본다면 뮤- 주의할 점이 바로 40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34도로 적용을 해서 뮤- 상당 마찰 계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벨트는 물론 40도입니다만은 여기서 쐐기로 형태로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상당 마찰 계수 할 때는 34도를 적용해서 한다. 물론 PCD가 커지면 34도가 아니라 36도, 37도 이렇게 커집니다. 각도가. 이때 상당 마찰 계수는 0.5179. 장력비를 계산해 보면 4.12가 됩니다. 한 가닥이 동력 전달을 그럼 몇 킬로와트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면 여기서 허용 장력은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걸 적용해서 MV 제곱을 결국 벗어지려고 하는 힘을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MV 제곱을 계산해 보면 42.7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개가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을 한번 계산을 해서 본다면 결국 H0 값은 3.24kW가 되겠네요. 그럼 벨트 전체 소요는 몇 가닥이면 될까요? 바로 15kW를 3.24로 나눠주고 또 K1 값, K2 값으로 나눠주면 가닥수가 나오겠죠? 네, 5.4개가 나오네요. 이때는 6가닥을 써야 됩니다. 5.4개를 적용할 수가 없죠? 6가닥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벨트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벨트 길이는 호칭 번호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3172mm가 나오는데 이것은 25.4로 나눠주면 호칭 번호가
125가 되겠습니다. 체인 전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전동하면 감속기에서 기계로 동력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벨트는 모터에서 기계 또는 감속기로 동력이 전달되는 경우고, 체인 같은 경우는 감속기에서 기계로 동력 전달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구동축과 피동축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는데요. 롤러 체인, 부시 체인, 더블 피치 롤러 체인, 옵셋 체인, 핀틀 체인, 사일런트 체인, 리프 체인, 블록 체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 체인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체인으로서 주로 동력 전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시 체인은 롤러 체인에서 롤러를 없애고 롤러와 부시를 일체화하여 구조를 간단하게 만든 것으로 주로 경하중용으로 사용됩니다. 더블 피치 롤러 체인은 롤러 체인의 피치를 2배로 하여 만든 체인으로 부하가 적게 걸리는 반송용 체인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프셋 체인은 이름 그대로 링크판이 오프셋 모양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체인을 말합니다. 핑글 체인은 오프셋 링크에서 링크판과 부시를 일체화시킨 체인입니다. 사일런트 체인은 링크가 스프로킷에 비스듬히 미끄러져 들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롤러 체인보다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체인은 주로 고속용으로 쓰이지만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프 체인은 몇 개의 링크판과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저속용으로 사용되는 체인입니다. 블록 체인은 플레이트의 링크를 핀으로 연결한 체인으로 저속용에 주로 사용되지만 경하중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롤러 체인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롤러 체인은 링크, 핀 링크, 롤러 링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롤러가 굴러가야 되겠죠. 링크 길이 계산에 대한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이를 먼저 계산한다면 Z 또한 구동축의 스프락 휠의 이수, Z2는 피동축 스프로켓 휠의 이수죠. 체인의 피치를 P라고 놓고요. C는 스프로켓 휠 간의 중심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L 값으로 전체 길이를 계산한다면 20 플러스 2분의 가로 Z1 플러스 Z2 곱하기 피치 가로 플러스 40 파이 제곱분의 가로 Z2 마이너스 Z1의 제곱 곱하기 피치의 제곱, 이렇게 해서 길이가 나오면 이것은 링크 수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 수는 L 값을 결국 피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적용한다면 피치로 나누면 되겠죠. 전체 아까 L 값을 그렇게 해서 링크 수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라켓 휠 간의 중심 거리는 40피치에서 50피치를 또 적용을 합니다. 또 링크 수는 되도록 짝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홀수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수가 나왔다면 중간에 옵셋 링크를 한 링크를 넣어야 됩니다. 결국 199가 나왔다면 188링크 플러스 옵셋 링크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체인의 속도, 속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인의 속도를 보면 체인의 평균 속도는 VM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평균 속도라는 용어가 왜 나오느냐 하면 체인은 링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최대 꺾인 부분이 최대 속도를 그리고 지나가겠죠. 그 가운데 부분은 최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로 계산해 보면 VM 값은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기본 공식에다 넣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롤러 체인 속도는 보통 2 내지 5m/s를 적용하고요. 사일런트 체인 속도는 4 내지 6m/s를 적용합니다. 체인의 속도비를 보시면
우선 원동차 N1 RPM이 N2 RPM으로 감속돼서 축간거리 L 거리를 전달한다 할 때 감속비는 I 값은 당연히 N1분의 N2가 되겠죠. 이것은 피동차 Z2분의 Z1 이렇게 감속비를 표현합니다. 보통 롤러 체인 같은 경우 감속비는 5대1, 사일런트 체인 같은 경우 6대1을 적용합니다. 체인의 유유장력을 보면 체인의 유유장력을 표현할 때 바로 체인의 파단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서 이것을 유효장력으로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안전율을 얼마를 적용하느냐가 되겠죠. 바로 롤러 체인 같은 경우 5에서 20, 사일런트 체인 같은 경우 30에서 50을 안전율로 적용합니다. 기계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안전율 적용값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체인입니다. 체인의 전달 동력을 계산해 본다면 체인의 전달 동력은 장력 측, 긴장 측 장력 TT 값이 있겠죠. 거기에 평균 속도를 1000으로 나눴을 때 그게 킬로와트로 전달 동력이 되고요. 이것을 마력 PS 값으로 표현한다면 TT 곱하기 VM 값을 735.5 값으로 나누면 마력으로 환산이 되겠죠. 체인 전동장치 설계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건을 지금과 같이 대입을 해보면 체인 선정할 때 먼저 PCD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 PCD를 계산하는 공식은 sin Z분의 180도분의 피치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치 원지름이 122.17 mm가 나오고요. 체인 속도를 계산한다면 속도는 V분의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에 넣어서 적용을 하면 1.28 mps가 나옵니다. 전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긴장측 장력이 되겠죠. 긴장측 장력으로 계산한다면 1000 곱하기 전달 동력 h 나누기 속도 v로 나누면 긴장측 장력은 2890.6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걸 부하 수정 계수와 안전율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86,718 뉴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단 하중, 체인의 파단 하중을 보면 80번 체인이면 피치가 1인치짜리라는 얘기겠죠. 1인치짜리의 파단 하중을 보시면 표에서 55,370 뉴턴이 됩니다. 이것을 2열 체인을 써서 동력 전달이 된다면 이거는 다열 계수를 1.7을 곱합니다. 그래서 1.7을 곱해서 전체 동력 전달할 수 있는 건 94,129 뉴턴을 전달할 수 있는 체인이 되겠죠. 이것은 파단 설계 하중을 계산한 값이 86,718 뉴턴이 되기 때문에 체인 전단 파단 하중보다는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체인은 2열짜리 80번 피치 1인치짜리가 되겠죠. 이 체인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인 길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길이를 계산할 때는 바로 이수, 감속비에 따른 이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럼 75T가 나오죠. 그 75T와 축간거리, 중심간거리를 C값을 넣어서 적용을 하면 링크수로 129.9 링크.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130 링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30 링크를 전체 길이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25.4 곱해서 전체 길이로도 3302mm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링크수로 130 링크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V벨트 규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벨트의 길이는 피치원을 지나는 유효 둘레 길이를 인치로 나타내고 단면의 형상에 따라 총 6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체인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5가지 보기 중 5번의 플렉시블 체인은 존재하지 않는 체인입니다. 체인의 종류에는 1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체인 외에 리프 체인, 블록 체인, 핀틀 체인, 그리고 오프셋 체인 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간접 전동 기계 요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첫째로 V벨트 전동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벨트의 길이는 피치 원상의 둘레 길이를 인치로 나타낸 숫자를 호칭 번호로 표기한다는 것도 알아보았고, V벨트의 회전력은 평벨트와 대비했을 때 상당 마찰계수 적용으로 173.3%를 적용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V벨트 전달 동력을 계산할 때는 벨트 속도가 초속 10m 미만에서는 원심력을 무시하고 초과했을 때 원심력을 고려한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체인 전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체인 종류에는 롤러 체인, 사일런트 체인 등 8종류가 있으며 체인의 길이를 표시할 때는 정수로 표시하고 되도록 짝수로 해야 하며 만일 홀수인 경우라면 오프셋 링크를 끼워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인의 유효 장력을 산정하는 경우 롤러 체인의 안전율은 5에서 20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전동 기계 요소의 첫 번째 시간으로 홈 마찰차의 설계법과 기어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